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결국 오는 9일 출석하겠다, 수원지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2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검찰에 굴복을 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신학림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대선 공작을 했던 김만배와 함께 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이 신학림이 소환이 돼서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림의 조사에서는 뭐가 쟁점이 될까? 또 오는 9일 이재명이 수원지검에 소환돼서는 뭐가 쟁점이 될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학림, 김만배와 함께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각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방통위나 정부 각 부처에서 나서서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퇴출되지 않으려고 각종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는 방식,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반발하는 언론사도 있고 아예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가짜뉴스가 아닌 오보로 가져가려고 하는, 또 기자들이 모두 고발이 됐습니다. 이 기자들도 모두 오리발을 내고 오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전부 쓰는 방식입니다. 이 사이비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도 이런 잘못된 뉴스가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신학림의 쟁점은 무엇이냐? 김만배가 오늘 아침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당연히 대장동과 관련이 없다. 대장동 그 수사 무마하는데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기가 인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다, 이건 거짓말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신학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신학림과 인터뷰하는 것이 녹취되는 줄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신학림에게 다 덮어 씌운 겁니다. 문제는 지금 신학림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집중 추궁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김만배 모르게 신학림이 녹취를 해서 신학림이 지금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또 100억 원의 언론재단을 만들면 이사장 시켜주겠다. 이게 이제 집중 추궁이 될 겁니다. 물론 신학림은 지금 김만배의 말을 자신은 믿었고 이게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할 겁니다. 가짜뉴스 아니다라고 발뺌을 할 겁니다. 그 다음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은 책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검찰이 어제 신학림, 김만배 모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을 주고 산 신학림의 책 3권, 예술작품이다라고 한 이 신학림의 책 3권을 김만배는 자신의 사무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었습니다. 무려 1억 6,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책을 사서 3권을 사무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압수를 했습니다.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게 핵심 고리입니다. 신학림이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이 책을 사고 팔은 이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5개월 전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에 두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책을 사주면서 1억 6,5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이 책값 영수증은 5개월 전 날짜로 끊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김만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짜를 잘 기억을 하지를 못하겠다.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얼버무렸습니다. 딱 걸려든 겁니다. 1억 6,500만 원이 책값이었다. 예술작품이었다. 1억 6,500만 원이 대가였던 겁니다. 그걸 밝혀내는데 지금 중앙지검이 아마 이 책 3권과 이 영수증을 신학림에게 들이댔을 겁니다. 신학림이 이 부분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만배가 총괄 기획을 했고 이재명과 협의를 해서 신학림이라고 하는 뉴스타파에 관계하고 있으니까 자문위원으로 있으니까
15년, 20년 만에 신앙님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 해서 1시간 12분짜리 녹취록을 만듭니다. 신앙님은 이걸 가짜뉴스를 퍼뜨려주는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고 또 100억 원짜리 언론재단을 만들면 이사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걸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걸 신앙님이 검찰의 이 조사에서 피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영수증입니다. 1억 6,500만 원의 이 책값, 이 영수증을 왜 5개월 전 날짜로 끊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할 겁니다. 김만배도 하지 못했습니다. 흐지부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입니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신앙님은 돈 좀 받고 가짜뉴스 퍼뜨려준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 가짜뉴스는 이제 뉴스타파나 JTBC 등을 통해서 모두 퍼뜨려졌고 그 전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대목들입니다. 오는 9일 이제 이재명이 수원지검에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소환이 됩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지금 이화영 재판도 한 달이 넘게 재판 방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전부 모른다라고 할 겁니다. 자신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내용 전혀 모르는 거라고 할 겁니다. 경기도에 있었던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도 자신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쌍방울과 관계없는 것이었다라고 할 겁니다. 쟁점 핵심은 이 사법 방해입니다.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재판 방해, 각종 지금 위증교사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사법 방해다는 개념으로 한동훈 장관이 짚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들이대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에 백현동 조사를 받을 때도 이재명이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위증교사 부분을 들이대니까 이재명의 말문이 트였습니다. 엄청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위증교사 한 적이 없다. 정말 재판에 가서 공정하게 말해달라. 위증교사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흔히 하는 변명들입니다. 이제 이 사법 방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들이대게 되면 이재명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이재명을 구속시킬 결정적인 사유로 이 사법방해, 증거인멸 행위들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검찰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검찰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자, 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국회 일정 이런 핑계를 대서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구속시켜야 될 사유입니다. 놔두면 그대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놔두면 계속 검찰의 정당한 조사에도 협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속시켜야 한다라는 건 어떤 판사가 됐든 이건 거의 상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재명이 오는 9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쟁점은 증거인멸을 비롯한 이 사법방해 혐의 이 부분에서 이재명은 피해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 가짜뉴스를 이용한 이 대선 공작, 오늘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이건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완전히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중범죄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신앙님이 지금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핵심은 김만배로부터 받은 1억 6,500만 원, 그걸 또 받으면서 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했느냐, 날짜를 허위로 했느냐라는 것이고요. 이재명이 오는 9일 검찰 소환에 이제 나가게 되면 이재명은 이 증거인멸을 비롯한 사법방해가 가장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법방해, 또 하나는 가짜뉴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정치권의 오랜 숙제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인터넷 언론을 노무현 정부 때 완전 자율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때 나왔던 걱정거리가 완전히 자율화 시켜주는 건 좋은데 이러면 가짜뉴스가 발생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을 막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방해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이 만들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양산이 됐습니다.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 체제가 되면, 변호사가 많아지게 되면 사법방해하는 교묘한 사법방해, 증거인멸이나 위정교사나 재판방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정비해야 된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찬성하면 여당이 반대하고 이래서 계속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가짜뉴스와 사법방해를 가지고 국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패가망신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이걸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대비를 해야 되고 법으로 정비되기 전이라도 지금 정부가 방통위를 비롯해서 모두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가짜뉴스를 일삼던 각종 언론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떨고 있습니다. 또 뭐 한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린 이런 언론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MBC가 가장 많고 20건으로, 그 다음 김어준, 그 다음 김의겸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개에게는 인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호, 언론 자유는 언론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한 번이라도 한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면 인권이 필요가 없듯이 언론이 아니면 언론 자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